네, 우리 이제 오늘 하면 책이 끝나겠네요. 오, 책 끝나고, 예매하다. 여기만 책이 끝나버려가지고 되게 시험 끝나고 뭐 할지가 애매해졌네? 시험 끝나고 뭐 하지? 지금, 아니다. A2도 지금 한 단원 정도 모자라는구나. 일주일 정도 차이 나네. 시험 끝나고 뭐 하지? 시험 끝나고 그럼, 어차피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사이에 한 정규 수업을 많이 해봐야 3주 안 할 거거든요. 한 2주 할 것 같은데. 2주? 3주? 딱 한 3주 동안 쓸 걸 뭘 만들어 놔야 되네 또. 오, 스트레스. 오, 근데 뭐 하지? 오, 맞아. 그, 얘들아, 이 책이 끝나고 나면 문법책을 또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문법서를 볼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그냥, 어, 방법은 뭐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주구장창 독해만 한다, 1번. 아니면 저기 어법책이라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가 뒤에 이제 푸는 요 숙제로 푸는 단문형 문제 이런 거 말고 그 모의고사 29번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만 쭉 모아놓는 책들이 있거든. 그래서 뭐 단원별로 이렇게 포인트 설명하고 이렇게 문제 쭉 있고 뭐 그런 걸 할까요? 그죠? 문법을 이제 한 바퀴 어쨌건 다 돌았으니까 뭐 똑같은 걸 또 하긴 그렇고 그죠? 네, 그러면 어법서로 하는 걸로 준비를 해볼게요. 다음 책은. 그리고 뭔 말을 하려고 그랬더라? 제가 지금 오늘부터 시간표를 짜고 있는데 토할 것 같다. 시간표가 진짜 개빡쳐요. 진짜로 얘들아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 간혹 이런 경우가 지금 한 두세 학교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목이 안 되는 친구가 있고 같은 학교야? 어떤 학교는 화목이 안 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월수 뭐 토일이 안 되는 친구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얘네 둘을 합치면 월화수목 금요일 빼고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지금 요꼬라지가 나는 학교가 지금 몇 개 있는데 그럼 제가 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야 너 이 시간은 답이 없는 거냐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물어는 봅니다만 근데 예를 들어 이 두 친구가 둘 다 못 바꿔요 이렇게 해버리면 저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디든 그냥 랜덤하게 넣을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혹시 간혹 이렇게 뭐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가능하면 조금 협조를 해줘 보세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네, 되면 조금 옮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작년에도 해보신 거니까 알 건데 다음 주부터 우리 내신 수업을 할 거거든요. 아예 풀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시간표가 아예 싹 바뀔 거예요. 국어랑 영어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이렇게 보통 학원에서 문자 오면 이렇게 어떻게 확인하는지 대충 느낌이 알거든요. 애들 보면 학원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 그러면 뭐야 이거 학원에서 이렇게 카톡이 오면 카톡 왔네 띡 이렇게 카톡 왔네 그러니까 안 익십을 하거나 이렇게 창 열고 바로 끄고 보통 이럴 텐데 지금 이번 주에는 일단 저기 카톡 오면 좀 잘 봐주세요. 시간표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리고 본인 학교 시간표 확인들 하시고 뭐 안 되는 분은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시간표 구조가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케이스가 뭐 월, 수, 토 있거나 월, 금, 토거나 수, 금, 토거나 나머지는 화, 목, 토거나 간혹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시간표가 안 나오는 친구들 거를 전체적으로 썼다 보면 화, 토, 토 아니면 수, 토, 토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케이스들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보통 여기 지금 토요일 날 들어가 있는 거 제가 전에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토요일 날에는 뭐 할 거냐면 일주일치 숙제 검사하고 그다음 본문 암기 시험 보고 요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숙제가 다 풀려 있고 본문 암기 끝나 있으면 본문 암기 쓰는 거 글쎄요. 보통 보면 한 40분? 30분? 진짜 빨리 끝나는 친구들은 한 40분 안에 끝나던데. 그래서 숙제 끝내고 외워갖고 오면 시험지 받아서 한 40분 동안 쭉 쓰고 채점하고 저한테 확인받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숙제가 안 되어 있거나 본문 암기가 안 되어 있거나 그러면
될 때까지 이제 저랑 같이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요반은 뭐 크게 제가 걱정을 안 하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숙제를 안 했어요. 본문 암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5시에 원래는 뭐 한 3시부터 5시라고 치면 5시가 됐는데 둘 다 안 끝났어요. 근데 저 5시 30분에 뭐 과학학원을 가야 되는데 알바예요? 안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은 제 알바가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너네들 부모님한테 니네들 영어 공부를 시켜달라고 돈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어, 오시면 안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 하시는 분들이겠죠, 여기는. 그래서 다 하시면 상관이 당연히 없고. 그럼 뭐, 물론, 오히려 일찍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할 얘기는 다 한 것, 네, 같아요. 일단 우리 11과 봅시다. 이제, 가정법, 마지막 단원이네요. 그래서, 나름 중간고사 전까지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만든 교재인데, 나름 비슷하게 끝났네요. 솔직히 말하면, 2월까지 써야지 한 교재인데, 3월에 끝나는 거긴 하지만, 이만하면, 나름 성공한 것 같아요. 봅시다. 가정법은 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꽤 익숙하다면 익숙하죠. 근데 이제 여전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시험 문제는 여전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얘가 왜 이러지? 돌겠네? 뭔 소리야? 응? 왜, 왜 나 이거 구독이 풀렸지? 왜 구독이 풀렸죠? 내가 원래 뭘 쓰더라? 네? 5,241달러요? 뭔 소리죠? 아, 이거 원이구나. 나 이거 근데 정기구독을 해놨는데 왜 풀렸죠? 넌 왜 멈췄냐, 근데? 얘네 이상해. 아, 진짜. 얘들아, 이렇게 뭐, 이렇게, 윈도우 쪽 이렇게 판서할 만한 프로그램 좀 알려줘봐요. 이렇게 구독 풀린 김에 다른 거 새로 결제 좀 하게. 자, 봅시다. 색깔이, 그나마 문법 수업이라 다행인가? 색깔이 2개밖에 안 되네. 볼게요. 일단, 우리 가정법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영어에서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는 건 영어로는 무드라고 부르거든요. 사실 무드라는 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분위기 정도거든요. 그래서 보통 영어에서 통상 뭐 설법이라고 하고 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화법이란 말이 조금 더 그나마 나으니까 뭐 화법이라고도 하고 설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통상 무드라고 번역되는 무드라는 표현인데 이게 법이라는 말이 붙은 게요. 이제 우리나라 영문법 표현들이 거의 뭐 구할 정도는 일본에서 사용하던 영문법 체계를 그대로 들여온 거라서 일본 애들이 붙인 명칭에 가까워요. 그래서 영어의 화법은 통상 제일 기본적인 거 직설법이 있고요. 그리고 명령법, 그리고 세 번째가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직설법이 가장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나는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딴 게 직설법이에요. 뭐 명령법은 사실 우리가 뭐 영어로는 indicative mood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 명령문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령법이고 직설법이 이제 표준적인 문장이라면 명령법이라는 건 좀 싸가지 없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소 지시적이거나 고압적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다소 무리의 함도 있을 수 있어요. 나가. 뭐 이런 말투니까. 꺼져. 닥쳐. 근데 이제 얘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가정법이라는 건.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건 조금 길게 풀었으면 요런 애예요. 가정법은 현 상황이나 어떤 소망 같은 거를 말을 할 때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애둘러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소망이나 상상, 의도, 희망 요런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요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얘는 다소 정중하고 공손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게 가정법이거든요. 그럼
명령법이라는 건, 명령문이라는 건 룰이 있었어요. 얘의 룰은 뭐냐면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의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게 명령문이죠. 어쨌건 법이니까요. mood라는 건 정해진 틀이 있는 거거든요. 명령문의 틀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한다예요. 그럼 가정법의 틀은 뭐냐면 의미하는 시제하고 표현하는 시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시제 틀리게 쓰기가 가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시제를 틀리게 쓰는 거. 그래서 시제를 틀리게 쓰는 방법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의미하는 시제보다 한 시제를 앞서서 말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죠. 현재를 의미하면서 뭘로 써요? 과거 시제로 써요. 과거를 의미하면서 과거 완료 시제로 써요. 이게 가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시제 표현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가정법이라는 문장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 문장은 소망이나 상상이나 의도, 뭐 추측 같은 걸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정적인 사실이나 명령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거나 추측이거나 가정이거나 상상인 거예요. 이런 느낌을 풍기기 때문에 조금 똑같은 말을 해도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좀 완곡하게 말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쭈글쭈글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치면 야 꺼져 이게 아니라 아 네가 내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참 고마울 텐데 뭐 이딴 식으로 좀 어렵고 희한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정중하고 공손하다라는 건 우리가 사실 어디에서 확인하는 거냐면 will you에 비해서 would you라고 표현하는 게 혹은 can you라고 표현하는 거에 비해서 could you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중하죠. 그러니까 will you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이건 직설법이에요. would you라고 표현하는 건 가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가정법이라는 애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이다. 그래서 뭐 법 이야기를 하니까 대강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이제 아래쪽의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가정법이라는 건 명백한 사실을 다르게 말하는 표현 방법이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과거 시제로, 과거 사실은 과거 원래 시제로 이렇게 시제를 틀리게 표현하는 게 가정법이다라는 거고요. 여기 써 있네요. 시제를 하나 더 과거화하면 좀 더 신중하고 사력 있고 정중한 느낌을 준다. 좀 공손한 표현 방법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써오시고 일단 가정법에서 첫 번째 거요. 대표적인 거 나오네요. if 가정법이요. 여기에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후딱후딱 읽고만 갑시다. if 가정법에서 가정법 현재라는 말은 사실 뭐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얘는 뭐 가정법 현재라는 건 조건 부사절이라는 건 애초에 가정법이라는 건 그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가정법은 그 이제 우리말 문법 체계에서는 가정법 현재라는 말을 좀 쓰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표현이 좀 엄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얘는 그냥 조건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정법 현재는 그 영문법 책에 따라서요. 다른 형태의 가정법을 어떤 문법 구조를 가정법 현재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은 그냥 들어 있습니다만 안 보이는 척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실 요구 조작 명령 제한의 동사 뒤에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 쓰는 거 있죠. 그게 보통 그 미국 영문법 원서에 보면 걔가 보통 present subjective mood라고 해요. 가정법 현재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법 과거의 경우는 if절에 과거 시제 쓰고요. 비동사라면 were를 쓴다 하죠. 물론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 극최근의 영어에서는 was도 많이 씁니다. 우리 지문에서도 가정법 문장인데 was가 들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보수적인 영문법을 배우는 편이니까 우린 일단 우리가 쓸 땐 were을 써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과거로 쓰고 현재로 읽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 즉 대과거로 표현하고 과거로 읽는다. if절에 head pp 주절에 항상 중요한 건 조동사의 과거 시제 붙어야 되죠. if 가정법은 would, could, should, might 붙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혼합가정법은 과거에 뭐뭐 했다면 지금은 뭐뭐 할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조건절과 구절의 시제가 다른 경우가 될 거고요. 뭐 가정법 미래는 일단 넘어갑시다. 하나하나 조금 읽어가면서 볼게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쓱 정리하고 온 내용이니까 후딱 읽고만 갑시다. 그래서 법이라고 말하니까 좀 딱딱하게 들리지만 원래는 mood라고 표현한다. 말의 분위기예요. 직설적으로 말하는 분위기, indicative mood. indicate는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죠. 그냥 어떤 상물이나 상황의 현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직설법. 그래서 indicative mood라고 하고요. 이제 직설법이라는 건 간혹 이제 이 말을 제가 좀 쓸 건데요.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으로 바꾸면 뭐예요? 라는 표현을 제가 쓸 건데 그 말을 간혹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얘는 정리를 하고 갑시다. 직설법이라는 건 얘는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가정법엔 장치가 있죠. 과거로 쓰고 현재로 읽고 과거 완료로 쓰고 과거로 읽는다라는 장치가 있는데 직설법은 아무런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법 imperative mood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명령문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가정법의 경우는 통상 말 그대로 가정을 하는 거니까 주로 현재나 과거의 사실과 위배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법 종류, if 가정법부터 조금 하나하나 봅시다. 가정법 과거의 경우요. A번, if I had enough money, 내가 돈이 충분히 있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I would buy a house.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if 가정법 주절 동사 앞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들어가야 되죠. 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would든, could든, should든, might든 통상 그 넷 중에 하나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시제라면 if절에 이렇게 과거형 동사, 구절에는 반드시 would 혹은 would, should 중에 하나 써두시고 동사 원형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얘는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A. If I had enough money, I would buy a house에서 내가 돈이 많으면 집을 살 텐데 그럼 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직설법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럴 텐데 하지만 나는 돈이 없어요. 집을 살. 그리고 아래쪽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니까 had, pp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상 조동사의 과거형은 꼭 들어가야 하더라. 그래서 저 새끼는 왜 인제 겨워놓고 안 들어오고 화장실을 가죠? 죽일까? 저 자유로운 새끼. 그래서 if절에 had pp, 구절에는 would have pp의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가정법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어디서 오길래 1시간 반이 걸려요? 너 씨발 대전에서 오냐?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집에서 아이의 다친 역순 반응이 뭐라고요? 일찍 역순 반응을 보세요. 집이 의정부예요, 이 새끼야? 왜 오는데 1시간이 걸려? 다리 뭘 다쳤는데? 무릎 까졌어? 그럼 병원 가서 반쪽 하나 붙이고 오지. 자, 봅시다. 3번, 혼합가정법의 경우는 요 패턴이죠. 얘는 if절에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주절은 가정법, 과거. 요 패턴만 사실 가능한 거죠. 혼합가정법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그럼 의미는요. 뭐뭐 했다면, 과거에 뭐뭐 했다면, 현재 땡땡땡 할 텐데 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쵸? 이 역방향은 불가능하겠죠. 상식적으로. 지금 뭐뭐 한다면 과거에 뭔가 했을 텐데 라는 건 그쵸? 통상적인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간혹 그 문장이 성립하는 아주 예외적인 문장들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알 필요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거는 어학시험에도 잘 안 나오는 거라서 뭐
궁금할까봐 말씀을 드리면 항상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원리, 과학적인 진실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대를 할 때는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할 거니까 가정법 과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절이 가정법 과거고요. 그럼 뭐 해가 과거에 안 떴다면 뭐 이딴 문장을 할 건데 그 문장을 쓸 때요. 이 부절을 가정법 과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만 쓸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혼합가정법은 그냥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if절엔 과거 완료, 주절은 과거, 과거에 뭐뭐 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이 패턴만 사실상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if절에 pp, 주절은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뭐 가정법 미래라고 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뭐 언제나처럼 분류를 늘리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분사 구문에서 했던 것처럼 얘는 그냥 가정법 과거 중 하나라고 합시다. 가정법 미래라는 건 좀 분류가 이상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봐봐요. 가정법 과거는 과거 시제로 쓰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도 과거 완료 시제로 쓰는 거죠. 가정법 미래는 미래 시제로 써야지. 그래서 좀 이상해요. 나머지 분류는 시제로 분류했는데 얘는 얘가 나타내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라서 사실 뭐 썩 좋은 표현은 아닌데 보통 문법책들에 가정법 미래라고 많이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가정법 과거 시제 중에 그냥 하나이고요. 가정법 과거는 보통 현재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두 형태들은 얘들은 if절의 형태가 특이한 거거든요. 이 형태가 얘네 둘의 형태가 조금 통상적인 if절에서 벗어나 있어요. 원래 if 가정법은 if절의 과거 시제를 쓸 때 동사의 과거형만 쓰면 되지 조동사가 딱히 붙지 않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요런 동사 앞에 특이한 형태가 붙거나 조동사가 should가 붙거나 아니면 were 투부정사가 붙거나 라는 원칙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따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봐봐요. 시제로 놓고 보면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were to 동사원형, would 동사원형, would 동사원형. 가정법 과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가정법 과거 시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정법 과거 시제 중에서 조금 형태가 특이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얘가 의미가 미래다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봐봐요. 내가 로또가 된다면 현재로 봐도 별로 무리 없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그 가정법 과거를 해석할 때 현재로 가나 미래로 가나 뭐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쵸? 내가 로또가 된다면 집을 살 거야. 지금 현재일 수도 있지 않아요? 지금 되면 지금 집 사러 가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얘는 가정법 과거 시제 중에서 조금 의미가 특이한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오른쪽에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상 얘네들은요. 미래 시제, 미래에 발생할 일 중에서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없는 미래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근데 굳이 분류를 하자면 보통 얘네 둘을 하나로 묶긴 하는데요. 굳이 분류하면 얘가 가능성이 희박한 편이고요. 얘는 사실상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 둘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얘네 둘은 일단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가정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 if절에 should가 들어가는 형태의 경우는요. 요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하고 땡땡땡 요 형태는요. 가정법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딱히 가정법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그냥 조건 부사절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런 경우는요. should가 will 같은 의미를 나타낼 뿐이에요.
그래서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if 절에 should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가정법인데 라고 생각해 버리시면 간혹 마탱이가 가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 모의고사 지문 중에서 조금 아주 문어적이고 좀 고어적인 표현을 쓸 때요. if 주어 should의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격식 있는 글쓰기의 경우. 근데 그리고 그 중에서 예를 좀 들어보자면 좀 간단한 문장을 쓰면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 call me anytime. 뭐 이렇게 써봅시다. 뭐 이런 정도의 문장이 모의고사 지문, 편지 글에서 종종 등장해요. 보통 고객님한테 보내는 편지 글일 때 고객님들한테는 이 회사에서 좀 정중하게 말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아주 정중하고 격식 있는 말투예요. 이렇게 if 절에 should가 박히는 게. 그래서 if 절에 will은 쓸 수 없지만 will 대신 should를 쓰긴 합니다. 그래서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 어떤 질문이라도 있으시다면 정도의 의미야. 얘가 네가 질문이 있으면 안 돼.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미래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if you have any question으로 이해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call me anytime 전혀 가정법이 아니죠. 질문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앞부분의 내용은 대체로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강대강 쑥쑥 지나갔어요. 근데 혼합가정법은 뭐 혹시 애매하셨다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if 절에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 주절은 가정법 과거 시제 하고 이 부분은 아마 모르셨던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가정법 미래라고 쓰여 있는 부분. 근데 이제 가정법 과거 시제 중에서 조금 특이한 의미를 갖는 애들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if 주어, were 투부정사. 그래서 얘네 둘은 should 여기 써 있네요. should는 일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좀 낮은 거,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우는 통상 were to를 쓴다. 인데 보통은 이 둘을 별로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냥 쑥쑥쑥 읽고 가버릴게요. 주의하실 부분만 보고요. 통상 뭐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해석하죠. if 가정법은. 그래서 if I were not sick, 내가 안 아프면 I would go with you. 난 너랑 같이 갈 텐데 라는 의미가 되겠죠. 패스.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미래의 일도 가정법이 되더라.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요. 현재하고 미래는 좀 이어져 있는 느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안 아프면 같이 갈 텐데. 그럼 같이 가는 건 언제예요? 미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현재하고 미래를 또 끊어서 구분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시제는 통상 현재나 조금 근미래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B 봅시다. If Mr. Hong became president,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 she요? 그렇군요. 순간이 뭐지 했어요. 홍 씨가 대통령이 되면요. She would be first lady. first lady는 영부인이에요. 그럼 이 여자가 영부인이 될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맥락상 보면 확실히 미래를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정법 과거하고 단순 조건 부사절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C 볼게요. If she came next week, 얘가 만약에 다음 주에 온다면 I would not allow her leave me again 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if절에 일단 과거 시제가 쓰여 있고요. 얘를 보면 누가 봐도 이거 미래죠. 그쵸? next week는 누가 봐도 미래예요. 근데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이렇게 썼다라는 건 이건 뭐라는 얘기예요? 가정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에 해설이 써 있을 거예요. 화자는 가능성은 없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번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제를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타가 하나 있네요. 일단 이따가 to 하나 달아줍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정법이에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얘가 다음 주에 돌아오면 얘가 나는 못 가게 잡을 거야 라고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구절도 가정법의 형태를 맞춰 주었어요. 근데 아래쪽 봅시다. If she comes next week 여기의 경우는 뭐예요? 여기도 미래고요. 원래 if절에는 will을 안 쓰는 거죠.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냥 얘는 조건 부사절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다음 주에 이렇다 하면 주절에는 위를 적어줘야겠죠. 아, 이거는 그냥 조건절이구나. 둘은 뭔 차이인데요? 가정법은 가능성이 없는 거고 조건절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조금 다른 거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가정법 과거의 일반적인 형태는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얘는 과감하게 잽시다.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혼합 가정법 이야기를 좀 볼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아시죠?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 주로 이루지 못한 과거의 소망 아니면 과거에 벌어진 일에 반대되는 가정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 하나만 보고 가면 if절에 헤드 pp가 될 거고요. 주절은 조동사 과거 have pp죠. 그래서 우쿠슈마 have pp의 형태가 되겠더라. 해석은 과거로 하죠. 내가 거기에 없었다면 너는 아마 익사했을 수도 있어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과거에 뭐뭐 했다면 과거에 뭐뭐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쭉 내려가서 혼합가정법 개념 형태 봅시다. 그래서 걔는 if절 가정법 if 조건절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가 다른 걸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A의 형태를 보면요. If I had exercised hard, 내가 과거에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이죠. 얘는 가정법의 과거 완료니까 이거 직설법으로 해석하면 과거겠죠. 과거에 대한 가정. 그럼 여기는 뭐예요? I would be. 이거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으로 우리 해석하면 현재가 될 거예요. 직설법이라는 건 아무런 장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이 통상 직설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B요. 마찬가지가 되겠죠. If I had not met her, 내가 걔를 과거에 안 만났으면 my life would be meaningless. 내 삶은 지금 아무 의미 없을 거야. 란 형태가 될 거고요. 아래쪽에 내용이 있나 없나? 없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봅시다. 얘가 더 둘 중에 뭐가 더 짧죠? 얘가 더 짧아 보이네요. 이렇게 써볼게요. If I didn't meet her, my life would, 공간이 have been meaningless. 이렇게 쓰는 게 전형적인 오답 문장이죠. if절의 과거 시제, 주절의 과거 완료 시제예요. 내가 지금 그 여자를 만나지 않으면 나의 삶은 과거에 무의미했을 거다. 얘가 전형적인 잘못된 문장의 패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써 있는데 있구만. 아니네요. 봅시다. C엔 이제 그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C에 보면요. If Jay knew me well, 얘가 나를 지금 잘 안다면 she wouldn't have talked like that. 그래서 얘는 과거에 그렇게 말을 안 했을 거야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떤 경우냐면 제인이 나를 잘 안다면 이라는 건 사실 아는 건 상태거든요. 과거에 알면 지금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이런 사실을 보통 우리가 시제를 사용할 때 현재 시제로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건 항상 현재로 쓸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가정한다고 치면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는다면 이라고 가정하지 않았다면 이라고 가정법 문장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경우도 뭐냐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야. 얘가 나를 과거에도 지금도 잘 알았다면 얘는 과거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다. 라는 조금 예외적인 문장의 형태인데요. 사실 이건 그냥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 보이는 척 하시면 돼요.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생긴 문장을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최소한 수능 볼 때까지는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보이는 척 하자. 그냥 우리한테 있는 혼합가정법은 if절의 과거 완료, 주절의 과거 이것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오늘 수업할 것 중에 이제 본론 부분 되겠네요. 첫 번째. 이프절의 도치어. 그래서 보통 이프절 가정법 문장이 나올 때 통상 도치를 시킨 문장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들 먼저 한번 이야기하고 가봅시다. 첫 번째로요. if를 생략할 경우에 앞머리 안 써있네. 아, 있네요. 접속사 if를 생략할 경우에 어순이 뒤집어지는 거죠. 도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대표적인 도치 형태는 두 가지예요. 여기 써있듯이 첫 번째 if절에 월이 있는 경우, 두 번째 if절에 헤드가 있는 경우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패턴은 아니에요. if절에 should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것 얘도 그렇게 보실 만한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if절에 should가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게 통상적으로는 가정법 과거 시제 중에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미래에 대한 가정이거든요. 근데 안 그러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일반적인 그냥 조건 부사절인데 if절에 should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 문장을 한번 볼게요. If I should fail this time, 내가 이번에 실패한다면 나는 그걸 다시 한번 시도할 거야. 이거 난 절대로 실패할 일은 없겠지만 다시 할 거야 라는 느낌은 없죠. 뉘앙스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반적인 가정법 과거 시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should가 그냥 들어가기도 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should가 들어가 있으면 should가 앞으로 나오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쉬었다 합시다. were, had, should거든요. 얘네들이 다 앞으로 나가면 돼요. if가 빠지면. 공통점은 뭐냐면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의문문, 어순, 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were, 비동사, 의문문 만들 때 앞으로 나가는 조동사죠. had도 완료 시제의 조동사, should는 원래 조동사,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쉬었다 볼게요.
20분, 단어 20분 쳐 이러고, 쳐 외워놓고, 막하고 찡찡거리는 게 괜찮아. 누굴만 있어. 아, 됐어. 그래서 매일매일 20분씩 해, 그럼. 자, 봅시다. 일단, 결론을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접속사 이프 생략과 도치는, 요렇게요. 의문문 어순 도치라고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시험에서 볼 도치문은요, 요 두 종류밖에 안 볼 거예요, 사실상. 사실상 우리가 볼 도치문은 요 패턴밖에 안 볼 거긴 하거든요. 월 I하고 월 주어, 월 주어 하고요. 헤드 주어, PP의 형태 말고는 안 볼 거긴 해요. 근데 간혹 아주 예외적으로 요런 어순의 도치도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가정법에서 나올 도치는 아니에요, 얘는. 얘는 가정법 문장에서 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조건 부사절에 if절에 should가 들어가 있을 때 if를 떼버리고 should가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간혹 볼 건데요. 2학년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오래 볼 일은 없고요. 내년에는 볼 일이 좀 있을 겁니다. should I 주어가 문장에 저 앞에 툭 튀어나와 있으면 if절 그냥 도치네. 이 should 별 의미 없다고 그랬지. 그냥 if I fail로 이해하면 되겠네 라고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얘는 꼭 가정법 문장에서만 이런 도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법이 아닌 문장에서 이런 도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 교재에 지금 빠져있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요. 얘는 정말 보실 일이 없는 도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굳이 적지 않을게요. 근데 지금 케이스가요. if절에 비동사 있거나 헤드 있거나 should 있거나밖에 안 봤거든. 근데 다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법 과거 시제 문장에서 가정법 과거에 if 뭐가 좋을까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면 나는 성공할 거야. 일단 문장 있다 쳐봐요. If I worked hard 이렇게. 그럼 if절에 일반 동사 과거형이 들어가는 경우 있겠죠. 그때도 도치는 가능해요. 근데 문제에 안 나올 뿐이에요. 나도 왠지 몰라요. 그 경우에는 의문문 어순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바꾸면 돼요? If I worked hard면 Did I work hard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사실상 우리가 볼 도치문은 요거 두 종류밖에 없을 텐데 가정법에서 결국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의문문 어순처럼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된다. 비동사 앞으로 나가고 헤드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should 앞으로 튀어나가고 하면 되더라. 이고요. 이제 여기는 if절을 대신할 수 있는 표현들이라고 써 있어요. 네, 통상 예를 보고 문법책에선 이런 말 많이 써요. if절 대용 어구라고도 많이 합니다. if절을 대신 쓸 수 있는 말들. 그래서 그냥 알아두세요. 이런 건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글로 나왔을 때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투부정사구가 대신하는 경우 예문 볼게요. He would have been foolish. 걔는 멍청이였을 거예요. To do it. 그것을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이야? 걔가 그걸 했으면 아주 멍청한 새끼였을 거야. 얘는 안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 To do it이 if he had done it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될 거다. 그리고 전치사구가 if절을 대신하는 경우요. 얘는 조금 이따가 보실 without but for 가정법에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with 명사구가 if절을 대신하는 경우에요. 읽어보면 with a little more money 돈을 조금만 더 가지고 있었으면 I could have bought the fancy 뭐예요? car 나는 그 좋은 차를 멋진 차를 살 수 있었을 텐데 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예요? 내가 과거에 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멋진 차를 못 샀어 거든요. 그러니 여기에서 with a little more money 이거는 if I had a little more money 내가 돈을 갖고 있었다면 정도의 의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구문인 경우에는 사실 분사구문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접속사 떼고 주어 떼고 동사의 ing 박는 거죠. 가정법 문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꾼다고 생각해보세요. If he had been born in better times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예요. 떼요. 여기 성별이 바뀌었죠? 여기도 시로 해주세요. 시. 저런 성별이 바뀌었네요.
그쵸? 그럼 주어 같으니까 떼고요. 그 다음에 had been born이죠. 그럼 보통 시제가 여기도 과거 완료, 여기도 과거 완료니까 그럼 시제 같으니까 완료 필요 없고요. 수동이니까 being pp 되면 되는 거죠. 근데 being 뗄 거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다 떨어지고 born in better times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의 if절도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명사가 if절을 대신하는 경우 A Korean would not do that. 한국인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할 거고요. 뭐 혹은 이런 자리에 true friend 같은 표현도 들어가도 괜찮을 거예요. 진짜 친구라면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럼 여기서 진짜 친구라면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는 얘가 진짜 친구라면의 if절 정도를 대신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 wish 가정법하고 as if, as though 가정법 이야기를 좀 봅시다. 얘하고는요. I wish 가정법하고 요 as if, as though 가정법은 구조가 똑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일단 앞쪽에 있는 I wish 가정법에서 조금 설명을 꼼꼼하게 하고 뒤쪽에 있는 as if, as though 가정법은 대충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특징을 정리를 해봅시다. I wish 가정법하고 as if, as though 가정법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얘는 주절은 직설법이고 종속절만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I wish 가정법이면 굳이 주어가 I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she wished 이런 형태도 가능해요. 근데 통상 I wish가 많이 들어갈 뿐이지 뭐 I wish일 수도 있고요. wished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직설법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뭐 대은 통상 생략합니다만 이 부분이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I 동사의 과거 시제가 들어가거나 I had BP가 들어가거나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를 좀 기억합시다. I wish 가정법하고 as if 가정법은 주절 파트는 직설법이에요. 여기만 가정법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는 가정법 과거 시제고요. 이 가정법 과거 시제는 주절과 같은 시제로 해석합니다. 주어 헤드 PP의 경우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고요. 얘는 주절보다 하나 과거 시제로 해석해요. 주절보다 더 과거 시제라고 할까요? 시제가 하나 앞선다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예문을 보면서 어떤 패턴인지를 하나씩 좀 뜯어 볼게요. 쓰십시오. 도영아 좀 불편하게 자, 이 새끼야. 편하게 자지 말고. 네가 편하게 자면 내가 언짢잖아. 자, 봅시다. IBC 가정법 과거예요. 들었어요? 네, 쓰세요. 볼게요. 이제 구절 다시 말해서 기준 시점의 시제가 현재인 경우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두 가지 패턴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입식 교육. 일단 대가리에 쑤셔 넣을 거예요. 그냥 일단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전 편한 것 같아요. IWC 가정법에 wish나 wished 뒤에 이 wish의 목적어절, 대절 부분만 가정법인데 얘가 시제가 과거 시제일 때는
여기랑 같은 시제로 해석할 거고 얘가 과거 완료 시제일 때는 얘보다 하나 더 과거 시제로 해석할 거예요. 일단 이게 결론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왜 그렇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봅시다. A요. 문장 짧고 좋네요. I wish I had a car. 여기는 직설법이라 그랬어요. I wish는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시제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얘는 그냥 직설법으로 현재입니다. 내가 소망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부분이 가정법이라 그랬거든요. 가정법이고 과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주절과 같은 시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로 해석하면 돼요. 얘는 직설법으로 바꿀 때 현재인 거예요. 나는 지금 소망한다. 내가 지금 차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B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냥 B는 읽고 갈게요. I wish. 난 지금 소망해요. He were here. 자, 여기는 가정법. 여긴 그겁니다. 앞부분은 직설법, 현재예요. 여기만 가정법이라 그랬어요. 과거로 쓰여 있으면 얘랑 같은 시제 현재예요. 나는 지금 소망한다. 걔가 지금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그리고 C로 가봅시다. 또 똑같은 얘기예요. I wished. 여기 직설법이에요. 과거입니다. 이 부분은 가정법이에요. 과거예요. 그럼 가정법 과거면 얘랑 똑같죠? 주절과 같은 시제.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것도 직설법 과거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석한다는 게 직설법 시제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해석하면 나는 과거에 소망했어요. I were as smart as you were. 내가 과거 시점에 너만큼 똑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D 똑같으니까 읽어볼게요. 난 과거에 소망했어요. I could see in them. 그럼 나는 과거에 소망했고 얘도 과거니까 얘랑 얘가 시제가 같아요. 그럼 얘도 과거겠네요. 나는 과거에 내가 과거 그 시점에 글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했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 I wish 가정법의 과거 시제면 주절하고 같은 시제로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과거 완료를 볼게요. 일단 아까 제가 주입식으로 때려 넣기로는 여기는 직설법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현재 직설법이에요. 난 지금 소망한답니다. 근데 여기가 가정법 부분인데 과거 완료 시제죠. 가정법 과거 완료면 주절보다 이전 시제예요. 그럼 주절이 현재니까요. 현재보다 하나 더 과거 시제여야 돼요. 그럼 얘를 우리가 직설법처럼 해석한다면 과거로 해석하면 돼요. 얘는 직설법 과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난 지금 소망하는데 내가 과거에 네 조언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지금 소망한다가 되고요. B까지만 봅시다. I wished요. 패턴 비슷하니까 직설법 과거고요.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럼 똑같은 말 반복이니까 주절보다 하나 더 과거여야 되죠? 그럼 얘는 직설법으로 대과거로 해석하시면 돼요. 거의 똑같은 문장인데 난 과거에 소망했다. 내가 대과거에 네 조언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렇게 하면 사실 일단 해석하는 방법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이렇게 때려 넣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결국 가정법은 우리가 앞서 원칙을 정했듯이 과거로 쓰고 현재로 읽고요. 대과거로 쓰고 과거로 읽는 게 가정법이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얘도 그 룰에서는 안 벗어나 있어 사실은.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냐면 얘는 직설법, 얘는 가정법이잖아요. 근데
종속절의 시제는 주절에 묶이게 돼요, 원래. 그쵸? 종속절에 영어 문자에서 시제일치라는 건 주절의 시제에다 종속절을 맞추는 거거든요. 주절이 메인이야. 다시 말해서 영어 시제를 맞출 때 혹은 시제를 읽고 해석할 때 기준이 되는 건 항상 주절이거든요. 근데 요 주절은 직설법이니까 시제가 정해져 있어요. 난 지금 소망하는 건데 여기는 가정법 과거니까 일반적인 가정법적인 표현으로 하면 현재 시제로 해석하면 돼요. 근데 이 문장은 이 직설법 주절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거든. 다시 말해서 요 현재를 기준으로 한 현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야. 아래는요. 여기는 과거를 기준으로 한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예요. 그럼 과거 시점의 현재가 되기 때문에 얘도 과거, 얘도 과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법 과거 시제는 항상 현재를 의미하는 건데 I wish 가정법이나 as if 가정법에서 말하는 현재는 이 주절 시점이 현재냐 과거, 현재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로 해석하는데 현재의 기준 과거로 해석하니까 얘는 현재 과거가 되는 거고 얘는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로 해석할 건데 과거 기준에 과거가 가야 되니까 대과거로 해석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요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으로 전환한 표현들이거든요. 이게 제일 일반적인 용어예요. 가정법의 직설법 전환. 혹은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얘가 의미하는 내용, 뭐 의미나 내포하는 뉘앙스나 의미, 뭐 문제를 내는 사람에 따라서 용어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가정법에서 이 문장 자체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주고 혹은 이걸 주지 않고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써보세요 라고 사용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문에 I wish 가정법이나 as if 가정법 같은 게 나왔을 때 그 문장에 밑줄 쳐놓고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주어진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래서 I wish I had a car 밑줄 쳐놓고요. I am 하고 비빈칸 뚫어놔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래? 라고 했을 때요. 얘는 이제 시제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I wish I had a car. 나는 지금 소망하는데 내가 지금 차가 있으면 좋겠어죠. 그럼 말을 살짝 바꿀게요. 내가 지금 차가 없어서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 wish는 I am sorry가 될 거고요. I wish 드으면 I was sorry가 될 거예요. 여기서 소리는 유감스러운입니다. 나는 안타깝다, 유감스럽다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소망한다는 건 지금 뭔가가 아쉬운 거거든. 그래서 I wish는 I am sorry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I had a car 뭐라고 해석했어요? 내가 지금 차가 있으면 좋을 텐데죠. 그럼 뭐가 아쉬워요? 내가 지금 차가 없는 게 아쉬워요. 그럼 I am sorry that I don't have a car 로 바꿔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갔죠? 얘를 살짝 봅시다. I wish I were as smart as you were. 얘는 나는 과거에 소망했어요. 내가 과거에 너만큼 똑똑하면 좋겠다라고. 그럼 내가 아쉬웠던 시점은 언제예요? I wish 드니까 I was sorry.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일단. 나는 과거에 안타까웠다. 그리고 내가 너만큼 과거에 뭐 해서요? 똑똑하지 못해서요. 내가 과거에 너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I was not as smart as you were 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과거 시제는 됐고 그 다음에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수탁 한번 볼게요. A요. I wish예요. 그럼 I am sorry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현재고요. 내가 과거죠. 내가 과거에 네 의견을 들었다면 좋을 텐데죠. 그럼 내가 과거에 네 의견을 안 들은 게 안타까워야 돼요. I am sorry that I did not take your advice.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건데요. 여기까지 붙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지만 그냥 최대한 알아둔다면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베스트. 그래서 2번, 3번, 4번 문장들. 보통 이제 regret ing는 regret 뒤에 그냥 ing만 써도 과거에 뭐뭐 한 걸 지금 후회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의미를 분명하게 자꾸 날라가. 조금 더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regret 뒤에 having pp를 쓰기도 해요. 사실 I regret not taking your advice나 not having taken your advice는 같은 의미인데 3번 문장이 조금 더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는 네가 한 조언을 안 들은 걸 후회한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네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는데죠. 4번 should have pp로 쓸 수도 있겠더라.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as if랑 as도 가정법 패턴 봅시다. 구조는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도 공간이 되나요? 여기다 그냥 씁시다. 얘도요. 주절은 직설법, 종속절만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IUC랑 똑같아요. 그러면 봅시다. 저건 저 새끼는 왜 오는 거냐? 근데 저러고 있을 거면. 어? 아예 뒤졌는데? 집에서 약 바르고 약 붙이고 있지 그랬어요, 이 새끼야. 봅시다. 여기 직설법이에요. He acts 현재입니다. 이 새끼는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As if he were rich요. 이 부분 가정법이거든요. 근데 가정법 과거 시제예요. 그럼 아까랑 구조는 똑같다 그랬죠? 어떻게 해석해요? 주절이랑 동일 시제. 그럼 얘도 결국 현재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직설법으로 바꾸면 현재가 될 거예요. 그럼 둘 다 현재지. 그는 행동한다. 마치 그가 지금 부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예요. 근데 as if he were rich라고 쓰여 있으면 얘는 분명히 가정법이잖아요. 비동사가 인칭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정법인데 그냥 참고로 하나만 알아둡시다. 얘가 가정법인 경우는 아니면서 마치 뭐뭐처럼이죠. 근데 as if는요. 항상 가정법으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as if는 얘가 직설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정법일 때는 아니면서 긴체하는 건데 직설법일 때는 그냥 의미만 알면 끝이에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에요. 끝. 그럼 얘는 진위 여부는요? 모름이에요. 모름. 그냥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많이 물었던 거. 야, 시험 어디 나갔는데? 시험범위 뭐 한대? 라고 할 때 쌤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선생님이 모르는 거 구라예요, 진짜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시던데요? 그 선생님이 모른다라는 사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경우도 as if를 쓴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때는 시제를 그냥 맞춰서 쓰는 거예요. as if 뒤에 현재 시제가 쓰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글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과거라면 as if 뒤에 과거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땐 가정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맥락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as if가 뒤에 붙는다고 as tho가 붙었다고 해서 100% 가정법은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에 C 예문 보면요. He acted. 여기는 직설법, 과거. 후딱 갑시다. 똑같은 거 반복이니까. 가정법, 과거니까요. 이거 직설법으로 바꾸면 뭐예요? 과거예요. 둘이 똑같죠? 그러면 그는 과거에 행동했다? 마치 과거에 그가 부자였던 것처럼. 그리고 아래쪽 과거 완료요. 똑같으니까 후딱 갈게요. 마찬가지로 얘는 직설법 현재예요. 뒤에는 가정법이고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는 어떻게? 주절보다 이전 시제였죠. 그럼 얘를 직설법으로 바꿔서 해석한다면 과거가 되겠네요. 그럼 그는 현재 행동한다? 마치 과거의 부자였던 것처럼. 근데 얘는 가정법이니까 사실 이 새끼는 과거에 부자였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2번에 예문 C 가볼게요. 여기 직설법 과거예요.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럼 주절보다 하나 이전이어야 돼요. 얘를 직설법으로 해석한다면 대과거겠네요. 그는 과거에 행동했다. 마치 그 행동했던 것보다 이전 대과거 시점에 부자였던 것처럼 행동을 했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아까 가정법의 직설법 전환이라고 했었죠. 혹은 이 가정법 문장에 직설법적인 뉘앙스를 표현해봐라 라고 한다면 요까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는 마치 그가 지금 부자인 척한다 라고 했죠. 여기에서 he were rich를 우리가 현재로 해석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밝혀보세요 라고 한다면 사실 그는 지금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as if는요. 직설법으로 바꿔봐라 라고 할 때 쌍을 이루는 표현이 in fact 어쩌고저쩌고예요.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시제를 맞춰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He is not rich예요. 그리고 C 가보면요. C는 그가 과거에 행동했다 마치 과거의 부자였던 것처럼이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이놈은 과거의 부자가 아니었다죠. 그러니까 he was not rich라고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I am sorry보다 신경 쓸 게 하나 더 적어요. 가정법 종속절 부분의 시제만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지겹겠지만 후딱 두 개 마무리합시다. B의 1번이요. 그는 지금 행동한다 마치 과거의 부자였던 것처럼 그럼 사실 그는 과거의 부자 아니었고요. 아래쪽은 그는 과거에 행동했다 마치 그가 대과거의 부자였던 것처럼 그럼 사실은 뭐예요? 그는 대과거의 부자가 아니었다. He had not been rich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면 이제 졸업이에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니까요. 넘어갑시다. 이제 가정법 대용어구들 중에서 두 가지인데 사실 오늘 할 내용 중에서 뭐 거의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without 버폴 가정법은요.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2학년 1학기일 겁니다. 주로. 2학년 1학기 부분에 핵심 문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너네들 시험 범위에 이번 학기 중에 한 번은 걸릴 거예요.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오늘 다룰 부분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문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without하고 but for 가정법인데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얘기는 but for에서 but for이 왜 without 같은 의미일까요? without은 뭐뭐 제외하면이죠. 뭐뭐 없이죠. but for은 뭔 말이에요? 그냥 관용 표현으로 without 같은 의미래요 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 여러분들 앞단원에서 이미 한 거 있어요. but의 품사는 보통 접속사인데 but이 접속사 말고 뭐도 한다 그랬죠? 그쵸, 전치사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요? 오케이, except였어요. 그럼 얘 뭐랑 같은 거예요? except for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without but for에서요. but for 대신에 except for를 쓰기도 합니다. 아주 드물게. 그러니까 except for도 불가능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럼 but for이 뭔 소리인지도 이제 알아먹을 수 있게 됐겠네. 뭐뭐가 없었다면 뭐뭐를 제외하고서는 이라는 의미더라.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보통 가정법 if절 대용어구다라고 부르죠. 뭐뭐가 없다면 없었다면 이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without하고 but for은 가정법의 if절을 대신하는데 가정법 과거 시제에도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에도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without 명사, but for 명사만 가지고 이게 무슨 시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 맥락을 가지고 앞뒷 문장을 갖고 추측을 하거나 제일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아는 방법은 주절의 시제를 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하나 봅시다. A요. without 명사, without water 혹은 but for water 물이 없으면 혹은 없었다면 no living things could survive 그 어떤 살아있는 것도 뭐라는 거야?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의 형태가 without 명사하고 but for 명사는 if 가정법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형태를 보면 이건 if 가정법의 과거 시제의 주절의 형태죠. 그러면 현재로 해석하면 되겠네. 그 어떤 것도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 물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살아. 못 살았다가 아니라요. 그러면 여기도 그냥 과거, 가정법 과거 시제다. 즉, 현재로 해석하면 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 경우에 지금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해석될 거고요. 아마 많이들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without 명사, but for 명사가 가정법 과거일 때는 if it were not for로 바꿀 거죠. 그리고 얘가 if가 생략되고 도치가 된 형태죠. 아까 보셨듯 비동사가 문장 앞으로 날아가면 돼요. were it not for. 그래서 were it not for water 혹은 if it were not for water 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똑같으니까요. C도 똑같죠? 그냥 내려갑시다. B로 바로 갈게요. 대문자 B,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요. 여기는요, without your help, 네 도움이 없었다면 혹은 없다면, I could not have succeeded. 여기는 if 가정법, 뭐가 눌렸어? if 가정법, 뭐의 형태예요? 주절, 과거 완료 시제죠? 과거 완료 주절 형태예요. 그럼 이 경우는 without 시제가 거의 확정될 수 있겠네. 네 도움이 지금 없다면 난 과거에 성공 못해서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혼합가정법은 불가능하잖아요. 네가 과거에 안 도와줬으면 나는 과거에 성공 못했어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그 경우에 뭐뭐가 없었다면 이라고 해석할 거고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꾸더라. 그리고 아까 보셨듯 if를 생략한 도치문이라면 had it not been for의 형태가 되겠더라.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사실은 얘는 뭐 노가다를 조금 시켜봐야 되긴 하는데 숙제를 못 시키니까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뭐 괜찮아요. 내신 때 나오면 내가 알아서 외우겠죠. 그리고 마지막이요. 정말 마지막이네요. 얘는요. it is time 가정법은요. 가정법 과거만 사실상 쓰이는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 뭐하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뭐하냐? 이런 느낌이에요. 학교 안 가냐? 이럴 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는 별로 없으시겠죠? 이런 거지. 이렇게 진짜 뭐랄까요? 막 일주일에 학교 막 한 3일 가는 걔 정신 나간 아들을 둔 이제 그 아들을 포기한 엄마의 말투라면 학교 안 가냐? 이런 느낌이에요. 야, 아침 10시야. 학교 안 가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it is time 가정법은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it is time 뒤에 그냥 과거 시제 쓰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아직도 안 갔냐? 이런 느낌이에요. 얜 불만과 재촉입니다. 뭐하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요. It is time he left.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야? 그가 떠날 시간이야가 아니에요. 얘 벌써 갔어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쟤 왜 안 가? B요.
It is time you had some rest. 네가 쉬었어야 돼. 네가 진작 쉬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야. 너 하루 왼종일 일했잖아. 빨리 쉬어, 이 새끼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볼까요? C요. It is time that 대절했어야 될 시간이에요. The omission was supplied. omission은 누락이에요. 누락된 부분이 이미 다 제공이 되었어야 돼. 빠진 부분 채웠어야지. 왜 안 채웠니? 라는 의미고 얘는 그냥 형태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It is time 뒤에 주어, 동사의 과거 시제더라. 그래서 기본형이 안 써있네요. 이렇게만 적어 놓읍시다. It is time 주어, 동사의 과거. 얘는 그냥 패턴이 정해져 있는 애예요. 그리고 otherwise 가정법은요. 얘는 앞절의 내용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otherwise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얘가요. 일단 부사죠. 품사로 따지면. 얘는 부사고 그렇지 않으면 내지는 않았다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렇지 않았다면이라는 건 if절로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도 마찬가지죠. 뭐뭐 하면이니까. 그래서 otherwise는 앞절에 있는 내용이 반대라면 앞절의 내용을 부정하는 if절의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앞절 대신은 문장의 내용을 부정하는 if절 역할을 해요. 그래서 A 예문 볼게요. I have no money. 나 돈 없어요. Otherwise 앞절 부정할게요. 나 돈 없어요. 돈이 있다면 이라고 해서 가면 되죠. 돈이 있다면 I could buy 뭐예요? 너 레고 model. 나 레고를 살 텐데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거잖아요. otherwise는 돈이 있다면 살 거야. 근데 이거 가정법이죠. 현재로 해석해야 되니까 뭘로 써줘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설법 현재거든요. 그럼 이걸 가정법으로 쓰면 글씨를 얘를 가정법으로 쓴다면 과거 시제로 써야 돼요. 이거 조심해 주세요. 그럼 if I had money 혹은 if I had enough money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요. B요. He hurried to the station. 얘는 과거에 서둘러서 갔대요. 그렇지 않았다면이죠. 서둘러서 안 갔다면 he might have missed the train. 얘 기차를 놓쳤을 수도 있어. 얘 의미는 그렇지 않았다면이죠. 다시 말해서 직설법으로 과거예요. 그럼 이거 가정법으로 바꾼다면 과거 완료로 바꿔야 돼. 그럼 he hurried를 뒤집으면 되죠. if he 과거 완료로 had not hurried의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otherwise는 앞절의 내용을 부정하는 if절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이게 문제 출제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요. 그래서 사용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아요. 독해 지문 보시다 보면 꽤 많이 나오셨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는 문법책이 끝났는데요. 그 뒤에 부분이요. 이렇게 뭐 어쨌건 숙제는 안 하셔도 되고 단어 대신에 단어는 조금 외웁시다. 우리의 일단 29, 30, 31이네요. 일단 3월 18일 화요일이군요. 단어만 29에서 31일까지 해가지고 오시고 일단 숙제는 딱히 없고 대신에 제가 지금 숙제를 빼드리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 토요일 혹은 일요일 날에 내신 수업 할 때 각자들 정해놓은 분량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가 다 똑같을걸요? 본문 3회 1문단까지 암기해가지고 오시면 토요일 혹은 금요일 날 오자마자 제가 시험지 드리면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쭉 확인한 다음에 쫙 쓰고 갑시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내신 수업을 할 거니까 뭐 빠르면 한 모레부터 시간표가 좀 갈 수 있거든요. 학원에서. 제가 아직 짜고 있으니까. 저랑 국어쌤 짜야 되니까. 그래서 짜서 가면 좀 확인 잘 해보시고 뭐 혹시 이상이 있거나 하면 제깍제깍 연락을 주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수정해가지고 확정이 되니까.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